서연은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상대의 시선은 이미 목덜미에 달라붙은 곤충처럼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었다.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표적이 되고 있음을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었다. 훈련장에서 수없이 반복한 상황, 대처 매뉴얼이 머릿속을 스쳤다. 불필요한 자극은 피하고 상황을 관찰하며 위협이 현실화되면 최소한의 방어 행동을 취한다. 하지만 지금은 교범이 아니라 숨 쉬는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여있는 지하철 칸이었다. 장태호는 술기운을 등에 업은 차에 비틀거리면서도 여전히 자신만만한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은 상대가 여성이라는 사실, 더구나 군인이면서도 이 공간에선 혼자라는 사실을 조롱하는 듯했다. 주변 승객들은 고개를 돌렸고 이어폰 소리를 높였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마치 투명한 벽이 서연을 둘러싸고 그 안에 침입자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듯한 기묘한 공기였다. 서연은 손가락이 떨리지 않도록 힘을 꽉 주었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장태호의 손이 뻗어오는 순간 모든 계산은 무너졌다. 피해야 한다는 본능이 발동했고 몸이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 결과는 낯선 승객과의 충돌, 그리고 공간을 가르는 짧은 비명. 그 작은 소동이 마치 반가쇠였다. 그 순간 낮게 깔린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손 치우시죠. 트레이닝복 차림의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움직임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눈빛은 서늘했고 말투는 군인 특유의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최민아였다. 태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얕잡아보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줌마, 남일에 끼어들면 다쳐요. 미나의 대답은 동작이었다. 그녀는 손목을 정확히 꺾었고 태호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흔들렸다. 이어지는 동작은 군더더기 없는 제압술의 교본 같았다. 어깨를 밀어 중심을 무너뜨리고 뒤에서 달려드는 동료의 팔꿈치를 재빨리 꺾어 제압했다. 세 명이 거의 동시에 무너지는 장면은 불과 몇 초 안에 끝났다. 정적, 객차 안에 공기마저 멈춘 듯 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작은 카메라 렌즈가 반짝이며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다. 태호는 욕설을 뱉다 눈치를 살피며 뒷걸음질 쳤다. 남자들은 비굴하게 몸을 낮추고 다른 칸으로 빠져나갔다. 객차 안에는 다시 지하철 특유의 진동음만이 남았다. 서연은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바라봤다. 자신보다 연배가 훨씬 있어 보이는 여성이 눈 깜짝할 사이에 상황을 통제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괜찮습니까? 중위. 미나의 목소리에 서연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떻게 제 계급을... 미나는 짧게 웃었다. 군인의 자세는 감출 수가 없는 법이죠. 그녀의 시선이 서연의 손목으로 내려갔다. 가방끈을 잡은 손에서 반짝이는 쇠붙이가 보였다. 빛바랜 군번줄이었다. 눈에 새겨진 글자는 낯설지 않았다. 1993 1일 12 오병수. 미나의 동공이 흔들렸다. 오랜 세월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기억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다. 무너져 내리던 갱도, 흙먼지와 어둠 속에서 내밀어주던 두 손, 그리고 굳세게 웃던 얼굴. 설마... 미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서연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물어볼 틈은 없었다. 지하철은 여전히 강남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객차 한쪽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여전히 깜빡이며 기록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세대를 넘어 이어질 거대한 인연의 문을 열고 있었다. 지하철의 진동은 계속 객차 바닥을 울리고 있었지만 최미나의 가슴속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요동쳤다. 그 작은 쇠붙이가 그녀를 과거와 현재, 그리고 세대를 잇는 다리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유품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뚜렷하게 떨렸다. 한서연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병수, 제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사진으로만 배웠지만 아버지께 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을 돕는데 평생을 바치셨다고. 미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오병수, 바로 그 이름. 1993년 갱도 붕괴 속에서 그녀를 살려낸 인부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던 눈빛, 거칠지만 따뜻했던 손길, 피 흘리면서도 타인을 먼저 챙기던 그 뒷모습. 서연 중위. 미나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객차 안의 소음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시간은 고요히 멈춘 듯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미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나는 짧게 눈을 감았다가 떴다. 1993년 부산 지하철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죠. 그때 휴가 중이던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이 군번줄도 그때 제 손에 쥐어주셨죠.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눈앞의 여성이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생생한 기억을 품은 증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서연은 말끝을 삼켰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억누르지 못했다. 아버지로부터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낯선 장군의 목소리와 겹쳐지며 전혀 새로운 현실로 다가왔다. 미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살아서 나왔고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을 더 구하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군인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객차 한쪽에서 누군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모습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아까의 제압 장면은 이미 기록되고 있었다. 미나는 그 사실을 외면했지만 직감적으로 느꼈다. 오늘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인연의 시작이라는 것을. 서연은 군번줄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쥐었다. 얇은 쇠사슬의 차가움이 손바닥에 닿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세월을 건너 여전히 살아 있었다. 장군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곧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와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분도 아버지의 아들이자 지금은 소방관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서연은 놀라며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미나는 미소를 지었다.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수 있겠죠. 사람의 인연은 이렇게 이어지니까요. 지하철이 강남역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바람이 밀려들었다. 승객들이 쏟아져 나가는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서 있었다. 군번줄 하나가 세대를 잇고 과거와 현재를 잇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이야기를 열고 있었다. 미나는 마지막으로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 함께 당신의 할아버지가 남긴 길을 따라가 봅시다. 그 순간
객차 안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번쩍이며 또 다른 기록을 남겼다. 역사의 한 장면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된 비범한 인연이 그렇게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강남역 승강장의 공기는 탁하면서도 묘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많은 발걸음들이 바쁘게 얽히며 올라가고 내려가고 스피커에서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 혼잡 속에서도 한서연의 시선은 오직 최미나를 향하고 있었다. 장군님, 정말로 할아버지를 아십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렸다. 미나는 잠시 사람들의 흐름을 살피더니 복잡한 승강장 한쪽 벤치로 그녀를 이끌었다. 두 사람은 인파 속에 앉아 마치 시간에서 분리된 듯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주 앉았다. 압니다. 아니, 압니다라는 말로는 부족하군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제 삶을 바꾼 분입니다. 미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눈빛은 여전히 과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듯했다. 서연은 군번줄을 꺼내 두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쇠붙이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할아버지는 남을 위해 살아가다 떠난 분이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비로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미나의 가슴에 오래 눌러두었던 무게가 다시 일렁였다. 그녀는 서연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듯 말을 이었다. 1993년 당신의 할아버지가 내밀어준 손은 단순한 구조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보다 남을 먼저 두는 선택을 했죠. 그날 이후 나는 군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가족의 기억, 그리고 오늘 만난 낯선 장군의 증언이 그녀 마음속에서 하나의 큰 울림으로 합쳐지고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니.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중얼거렸다. 아버지께 바로 말씀드려야겠어요. 아버지는 지금 소방서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늘 위험 속에서 누군가를 구해내시면서. 이건 내 아버지가 가르쳐준 길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미나의 눈빛이 번쩍였다. 소방관이십니까? 역시 그렇군요.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들며 잠시 망설였다. 지금 아버지께 전화드려도 될까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르십시오. 그분과도 반드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서연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낮고 단단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떨리네. 아버지,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 혹시 할아버지의 군번줄 기억하시죠? 물론이다. 그건 우리 집안의 보물이지. 왜 묻니?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지금 제 옆에 할아버지를 직접 만났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할아버지께 생명을 구원받았다고 하십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길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그럴 리가. 목소리는 놀람과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나는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미나라고 합니다. 지금은 군에서 원스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993년 부산 지하철 붕괴 사고 현장에서 선친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뒤로 울먹이는 목소리가 전해졌다. 제가 오지훈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를 기억해 주신다니. 이게 꿈이 아닙니까?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당신의 아버지는 영웅이셨습니다. 그는 제게 삶을 그리고 군인의 길을 새롭게 일깨워 주신 분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듯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다. 결국 자신도 울음을 터뜨렸다. 강남역 승강장의 인파는 여전히 북적였지만 그 작은 벤치 위에서 세 사람의 목소리는 세대를 넘어 연결되고 있었다. 군번줄 하나가 불씨가 되어 잊히지 않은 기억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미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시작이구나. 스마트폰 화면에는 아직 통화 연결 중이라는 표시가 빛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꺼지지 않는 빛. 그것이 바로 오병수라는 이름이 남긴 흔적이었다. 며칠 뒤 한서연은 강남역에서의 만남 이후 계속 잠을 설쳤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낯선 장군의 입에서 흘러나오던 순간이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국 아버지와 약속을 잡았다. 서울 북쪽 오래된 소방서 앞 카페. 늦은 오후 햇살이 창문을 스치며 테이블 위로 번졌다. 소방복을 벗은 아버지 오지훈은 여전히 굳센 어깨와 거칠게 탄 손을 하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딸과 그리고 함께 자리한 최미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직접 만나 뵙게 돼 영광입니다. 미나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로 언제나 언젠가 이 인연이 다시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희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에도 제 삶 속에서 늘 살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그분을 증언해 주시는 건 처음입니다. 서연은 군번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반짝이는 쇠붙이가 햇살을 받아 은은한 빛을 냈다. 지훈의 손이 그 위에 살며시 얹혔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이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니고 계셨던 겁니다. 원래는 제게 물려주셨는데 서연이가 군에 입대했을 때 이건 네가 가져라. 군인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이다 하시며 준 겁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은 저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눈빛과 목소리는 제게 살아있는 교과서였으니까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빛바랜 수첩과 편지 봉투, 그리고 작은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아버지가 남기신 기록들입니다. 사실 가족 외에는 거의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군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수첩을 집어들었다. 페이지는 이미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거칠지만 정성스럽게 눌러 쓴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도 공사장에 들어간다. 더럽고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 내가 하는 일이 도시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린다고 믿는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끝까지 내 손으로 다른 일을 먼저 내보낼 것이다. 미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서연도 숨을 죽이고 글을 따라 읽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였다. 다음으로 꺼낸 편지 봉투에는 사랑하는 아들 지훈에게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펼쳤다. 종이는 바스락거렸고 그 안에는 담담하지만 굳센 아버지의 목소리가 적혀 있었다.
지훈아, 네가 어떤 길을 가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거라. 내가 땀 흘려 벽돌을 쌓는 것도, 철근을 매다는 것도 결국은 누군가의 안정을 위해서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면 쉽게 무너진다. 하지만 남을 위해 살면 그 마음은 오래간다. 읽는 동안 지훈의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자꾸 끊겼다. 서연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미나 역시 고개를 숙였다. 세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울림이 흘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미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의 아버지는 평범한 노동자였을지 몰라도 저에겐 영웅이었습니다. 그분의 정신은 군복 속에서도 그리고 소방복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우는 눈가를 훔치며 웃었다. 맞습니다. 제가 소방관이 된 것도 결국 아버지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불 속에 뛰어드는 건 미친 짓이 아니다. 남을 구하는 길이니까 사람다운 길이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군번줄을 감싸 쥐었다. 저도 군인이 되면서 할아버지의 뜻을 잇고 싶었습니다. 오늘 장군님과 이렇게 마주하게 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나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결심하듯 말했다. 우리는 이 인연을 세상에 알리고 더 큰 의미로 이어가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남긴 정신을 지금 우리 세대가 이어야 합니다. 카페 창밖으로 소방차가 출동하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훈은 그 소리에 잠시 시선을 두더니 다시 미나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우리 셋이 함께 뭔가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세 사람의 눈빛은 하나로 모였다. 오병수가 남긴 길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의 맥박으로 그리고 미래의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미나는 지훈의 말에 잠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겨야 합니다. 서연은 두 주먹을 꼭 쥐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요. 우리 세대에서 그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지훈은 깊게 웃었다. 그의 웃음은 오래된 아픔과 자부심이 뒤섞인 복잡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소방관으로 살아오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불길 속에서 구한 생명은 단순히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족, 친구, 미래 전체를 살리는 겁니다. 아버지도 그걸 알고 계셨죠.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의 임무는 전투만이 아닙니다. 재난과 위기에서 국민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군인과 소방관의 진짜 얼굴을 잘 모릅니다. 서연은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보여줘야죠.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작더라도 봉사단체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을 돕고 안전을 지키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남은 선의를 불러일으키는 모임을요. 지훈이 놀란 듯 서연을 바라봤다. 네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참 맞는 말이다.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미나는 잠시 군번줄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오병수. 그분의 이름 그대로 남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병수 봉사단.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한 이름이지만 그 속에는 한 사람의 인생과 철학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다시 모였다. 장소는 소방서의 강당 한쪽이었다. 낡은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메모지, 그리고 커피 잔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서연은 열정적으로 계획안을 적어 내려갔다. 첫 번째 활동은 지하철 안전 캠페인이 어떨까요? 최근에도 성추행이나 폭행 사건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승객들에게 안전 수칙을 알리고 필요하면 현장에서 도울 수도 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나는 소방관 동료들을 설득해서 응급처치 교육을 무료로 열 수 있다. 시민들에게 기본 심폐소생술을 알려주면 분명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거다. 미나는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군에서는 청년 장병들을 자원봉사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힘이 필요한 현장. 예를 들어 재난 피해 복구 같은 곳에서 지원하도록 말이죠. 세 가지를 합치면 꽤 큰 힘이 될 겁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었다. 좋습니다. 작은 모임이지만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첫 회의록을 작성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오병수 봉사단 창립 준비 기록 1호. 미나는 펜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30년 전 당신이 건네준 군번줄이 결국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지훈은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당신의 길을 이어갑니다. 서연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이제 단순히 군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후손으로서 이 정신을 세상에 알릴 거야. 며칠 뒤 세 사람의 작은 모임은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하철 역사 한쪽에서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누며 위험 상황 시 대처법을 설명하고 간단한 응급처치 시연을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무심히 보았지만 점차 발걸음을 멈추고 귀 기울였다.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는 사람도 있었다. 마치 그날 강남역에서의 사건처럼 또 다른 기록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미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작은 불씨가 큰 불길이 되듯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밝힌다. 오병수 선생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군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겁니다. 서연은 땀에 젖은 손바닥으로 군번줄을 꼭 쥐었다. 쇠붙이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전해오는 온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날 오병수 봉사단은 그렇게 첫 걸음을 내디뎠다. 아직 작고 서툴렀지만 분명 세상 어딘가에 희망을 심고 있었다. 지하철 역사에서의 작은 캠페인은 예상 밖의 파장을 일으켰다. 처음엔 몇몇 시민만 관심을 가졌지만 행사 영상을 찍어 올린 대학생 한 명이 있었다. 그가 올린 짧은 영상은 순식간에 SNS에서 퍼져나갔다. 화면 속에서는 군복 차림의 젊은 중위가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연했고 한 소방관이 직접 구급법을 설명하며 아이에게 미소 짓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트레이닝복 차림의 여성이 사람들 사이에서 묵묵히 안내하는 모습이 비쳤다. 영상은 단 하루 만에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댓글에는 저런 게 진짜 영웅이지. 세상에 아직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오병수 봉사단 멋진 이름이다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미나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그것이 새로운 기회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숨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드러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지훈도 동의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관심은 긍정적이지만 잘못하면 오해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 원치 않는 이들의 시선도 끌게 되죠. 그의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며칠 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술집 TV 뉴스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봉사 모임이라는 제목과 함께 짧은 리포트가 흘러나왔다. 화면 속에는 봉사단의 이름과 함께 서연과 지훈, 그리고 잠깐 비친 미나의 모습이 나왔다. 술잔을 내려놓던 사내가 화면을 노려보았다. 붉게 충혈된 눈동자. 바로 장태호였다. 이게 뭐야, 그날 그 아줌마랑 군인 계집애 아니냐? 옆에 있던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욕설을 뱉었다. 맞습니다. 형님, 그날 지하철에서 망신당한 거 그대로 찍힌 거 아니에요, 저놈들이. 영웅이라니. 말이 됩니까? 태호는 이를 갈았다. 그날의 치욕은 그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영웅이라 부르며 칭송하고 있었다. 좋아, 나도 가만히 있진 않는다. 내가 누군데 그깟 봉사단 내가 부셔버릴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도끼와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한편 봉사단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지훈의 소방 동료 몇 명이 자원해 함께했고 미나의 군 후배들도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합류했다. 서연은 대학생 자원자들과 함께 SNS 홍보를 맡아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을 모았다. 두 번째 활동은 한강변에서 진행됐다. 심폐소생술 무료 교육 앤 안전 체험 행사였다. 가족 단위로 찾은 시민들이 줄을 서서 체험에 참여했고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인형에 CPR을 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미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병수 선생님, 당신이 꿈꿨던 세상이 조금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도 느꼈다. 군인으로서의 직감이었다. 세상은 언제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존재한다. 누군가가 선한 일을 드러내면 반드시 그걸 시기하거나 방해하는 그림자가 따라붙는다. 행사가 끝난 뒤 서연의 휴대폰으로 낯선 메시지가 도착했다. 잘 나가네. 군인 아가씨. 근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줄 알아. 조심해라. 서연은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다. 발신자는 번호조차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바로 미나와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분명 그놈들 지시겠지. 태호 일당. 미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예상한 대로군요. 하지만 겁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연은 불안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장군님, 저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세 사람의 결심은 단단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어둠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초겨울 밤 공기는 매서웠다.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노숙인들이 몸을 웅크린 채 다리 밑에 모여 있었다. 그곳에 오병수 봉사단의 텐트가 세워졌다. 오늘의 활동은 따뜻한 국밥과 담요를 나누는 것이었다. 서연은 커다란 국솥을 휘젓고 있었다. 뜨거운 김이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피어올랐다. 지훈은 동료 소방관들과 함께 담요를 나누었고
미나는 조용히 사람들의 질서를 살피며 안전을 관리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노숙인이 뜨거운 국밥을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다. 서연은 미소로 답했다. 이게 바로 내가 군인이 된 이유다. 그러나 그 따뜻한 분위기를 깨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거칠고 무례한 웃음소리와 함께 몇 명의 사내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선두의 선건. 바로 장태호였다. 이야, 여기 분위기 좋네.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들 떠들어 밤에 잠도 못 자겠네. 그의 목소리엔 조롱이 가득했다. 주변 자원봉사자들이 당황하며 물러섰다. 태호의 일당은 일부러 발로 박스를 차고 나눠주던 담요를 뺏어 들었다. 야, 이거 우리 좀 가져가도 되냐, 추운데? 우리도 사람인데 말이지. 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여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다. 장난치지 말고 돌아가라. 태호가 비웃었다. 어휴, 소방관 아저씨. 텔레비전에서 멋있게 나오시더니 실제로 보니 별거 없네. 오늘은 누가 누굴 구해줄 수 있을까? 미나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군. 경고하지. 여기서 물러가라. 아니면 다시 기억나게 해주겠다.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잊을 수 없는 지하철의 치욕을 떠올렸다. 그래. 그날의 빚을 오늘 갚아주지. 순간 그의 동료들이 의도적으로 소동을 벌였다. 국밥통이 넘어지고 뜨거운 국물이 흘러내렸다. 자원자들이 비명을 질렀다. 서연은 즉시 몸을 날려 아이를 안고 국물이 쏟아지는 걸 막았다. 지훈은 곧바로 쓰러진 노숙인을 부축했다. 그리고 미나는 단호히 태호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인으로서 단련된 본능이었다. 태호가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미나는 그의 손목을 꺾고 무릎으로 중심을 무너뜨렸다. 의학태호가 비명을 질렀다. 동시에 서연도 뒤에서 덤벼드는 사내의 팔을 잡아 단단히 꺾었다. 지훈은 소방관답게 호스를 잡아 물을 뿌려 혼란을 진압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자원자들과 시민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봉사단이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다시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었다. 화면 속에는 선과 악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 담겼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해 태호와 일당을 연행해 갔다. 이건 불법이다. 왜 우리만 잡아가? 태호는 소리쳤지만 이미 현장은 시민들의 증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숨을 몰아쉬며 미나를 바라봤다. 장군님,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기회다. 세상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지훈이 굳은 얼굴로 말했다. 맞습니다. 언론도 곧 알게 되겠죠.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미나는 군번줄을 손에 쥐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바닥에 닿자 30년 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 했다. 남을 위해 사는 길. 그게 사람다운 길이다. 그녀는 속으로 대답했다. 네, 선생님.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날 밤 오병수 봉사단의 이름은 다시 한번 세상에 퍼졌다.
이번에는 단순한 선행의 모임이 아니라 선과 악의 경계에서 사람들을 지켜낸 집단으로서,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장태호는 다시 이를 갈고 있었다. 이번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다. 사건이 있던 다음 날 아침, TV와 인터넷 뉴스의 헤드라인은 일제히 같은 영상을 내보냈다. 노숙인 급식소에서의 폭력 사태. 봉사단이 시민 지켜내. 화면 속에는 봉사단이 어둠 속에서 사내들을 막아내고 노숙인들을 보호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댓글창은 뜨거웠다. 군인, 소방관, 그리고 평범한 시민이 모인 진짜 영웅들.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오병수 봉사단 응원합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봉사단은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이름이 되었다. 미나는 군 본부의 회의실에 불려갔다. 상관들은 그녀에게 봉사단 활동에 대해 물었다. 한 중령이 날카롭게 말했다. 원스타. 당신은 군의 얼굴입니다. 이런 사적인 활동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생존과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국민을 지키는 군대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일은 그 본분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결국 상관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의 의도를 이해합니다. 다만 조심하십시오. 이제 많은 눈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훈은 소방서에서 동료들의 격려와 동시에 걱정을 받았다. 지훈아, 네가 하는 일은 존경스럽다. 하지만 조심해라. 조직폭력배까지 얽히면 네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 말에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그는 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렸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 그 말은 그의 신념이자 족쇄였다. 서연은 또 다른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SNS 계정은 순식간에 수천 명의 팔로워가 생겼다.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동시에 익명의 위협도 따라왔다. 너희 같은 위선자들 오래 못 간다. 조만간 똑똑히 보여주마. 밤마다 그녀는 휴대폰을 끄고 부를 거야 겨우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군번줄을 손에 쥐고 마음을 다잡았다. 할아버지가 지켜낸 길, 내가 이어야 한다. 그 시각. 장태호는 음지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싸움꾼이 아니라 도시의 불법 건설업과 연결된 폭력 조직과 끈이 닿아 있었다. 술집 지하실에 모인 몇몇 남자들이 그를 둘러쌌다. 형님, 괜히 그 봉사단 건드렸다가 더 큰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전국에서 관심이 쏠려 있는데. 태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서늘했다. 그래서 기회다. 놈들이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뜨리면 더 크게 부서진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타이밍뿐이다. 그의 눈빛은 이미 단순한 복수를 넘어섰다. 봉사단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자신이 속한 조직의 힘을 과시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며칠 뒤 봉사단은 또 다른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도시 안전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교육하는 자리였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가 신청을 했고 언론사 기자들도 몰려올 예정이었다. 미나는 준비회의에서 말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희망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징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격도 받을 겁니다. 모두 각오해야 합니다. 지훈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 어떤 위험이 닥쳐도 막아내겠다. 서연도 주먹을 쥐며 대답했다. 저도요. 이제는 제 두려움보다 할아버지의 정신이 더 큽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 장태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포럼이 열릴 장소 근처의 경비를 담당하는 하청업체와 은밀히 접촉했다. 돈이 오갔고 몇몇 인물은 봉사단을 공영에 빠뜨릴 음모를 짜고 있었다. 미나의 직감은 다시 차갑게 경고하고 있었다. 폭풍이 다가온다. 그날 밤 미나는 홀로 군번줄을 꺼내 들었다. 빛바랜 쇠붙이가 달빛에 반짝였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병수 선생님,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멀리 온 겁니까? 대답은 없었지만 손바닥에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은 마치 오래전 그날처럼 그녀를 다잡아주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우린 반드시 이겨낸다. 반드시. 행사 당일 아침.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작은 비가 간헐적으로 떨어졌지만 강당 앞은 이미 긴 줄로 붐볐다. 도시 안전포럼, 오병수 봉사단, 주최, 플래카드 아래에는 가족 단위, 학생, 직장인들까지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있었다. 취재차 온 기자들의 카메라도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다. 미나는 입구에서 서연과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대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품고 왔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눈도 있을 것이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걸려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합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군번줄을 꼭 쥐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당신의 뜻을 증명하겠습니다. 강당 안에는 열기가 가득했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함께 지키는 도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봉사단의 짧은 활동 영상이 상영되자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미나가 단상에 올라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도 차분했다. 우리는 거창한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단 한 번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정신은 한 사람, 오병수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건 그의 정신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청중은 숙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다. 그러나 강당 뒤편, 낯선 무리들이 술렁이고 있었다. 장태호와 그의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경비 인력 일부를 매수해 손쉽게 안으로 들어왔다. 태호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관중 속을 가로질렀다. 여기서 한 방만 터트리면 된다. 영웅이라는 허상이 깨지는 순간 저 봉사단은 끝이다. 태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도끼 어렸다. 그들은 일부러 소동을 일으키려 했다. 한 사내가 의도적으로 의자를 넘어뜨리며 소리쳤다. 위험하다. 안전도 못 지키면서 무슨 안전포럼이냐. 청중이 순간 술렁였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쪽을 향했다. 혼란은 순식간에 확산될 기세였다. 그 순간 서연이 재빠르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군인다운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침착하십시오. 훈련된 인원이 상황을 통제하겠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고 청중은 본능적으로 따랐다.
지훈은 곧장 넘어뜨려진 의자를 세우고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소동을 막았다. 미나는 무대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차갑게 태호 쪽을 노려보았다. 눈빛이 스쳤다. 태호는 씩 웃으며 모자를 벗었다. 역시 여기 있었군. 원스타, 오늘은 당신이 무너지도록 내가 준비했다. 긴장이 극도로 고조됐다. 태호 일당 몇 명이 무대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봉사단 자원자들과 시민 몇 명이 가로막았다. 뜻밖에도 시민들이 용기를 내어 나선 것이다. 여긴 당신들이 어지럽히는 자리가 아니야, 물러나. 카메라에 그 장면이 그대로 찍혔다. 시민과 봉사단이 함께 맞서고 폭력배들이 위협하는 모습, 빛과 어둠이 한자리에 충돌하는 듯했다. 태호가 주먹을 움켜쥐며 앞으로 나오려는 순간 미나가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들릴 만큼 분명했다. 장태호, 네가 찾는 게 복수라면 여기서 끝내자. 하지만 이 사람들을 건드릴 수는 없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이 대치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청중은 숨조차 죽였다. 태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그럼 오늘 여기서 다 끝내자. 그러나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강당 밖에서 울려 퍼졌다. 이미 시민들이 신고했고 경찰차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태호 일당은 당황했지만 곧장 도주로를 찾으려 했다. 미나와 지훈, 서연이 동시에 움직였다. 서연은 신속히 통로를 막아섰고 지훈은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미나는 태호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다. 오늘은 못 끝낸다. 장군, 끝은 네가 아니라 우리가 정한다. 태호는 이를 갈며 뒤로 물러났고 경찰들이 달려와 그와 동료들을 포위했다. 강당 안에는 긴장이 여전히 가득했지만 시민들의 박수가 천천히 번졌다. 미나는 무대 위로 다시 올라섰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방금 보신 것처럼 어둠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수 선생님의 정신이고 오늘 우리가 이어야 할 길입니다. 청중은 우레 같은 박수로 화답했다. 그날 저녁 뉴스는 또다시 봉사단의 모습을 대서특필했다. 폭력에도 굴하지 않은 시민 봉사단이라는 제목과 함께 강당에서의 긴장과 연대가 전국으로 퍼졌다. 그러나 미나는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태호가 이렇게 쉽게 물러날 리 없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빛 바랜 군번줄을 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서 반짝였다. 선생님, 이제 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며칠 뒤 서울은 다시 긴장에 휩싸였다. 장태호 일당이 구속됐지만 여전히 풀려난 동조자들이 도심 곳곳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부 언론은 봉사단이 조직폭력배의 표적이 되었다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미나는 군번줄을 손에 쥔 채 말했다. 끝을 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들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묶게 둘 수는 없습니다. 지훈은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려는 자들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서연은 두려움 속에서도 눈빛을 곧게 세웠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군인으로서, 손녀로서.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밤, 봉사단은 도심의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도 지원을 약속했고 시민 자원자들도 수십 명이 참여했다. 도로 한쪽에는 함께 지키는 도시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낯선 기척이 감돌았다. 태호의 잔당들이 몰래 모여 있었다. 그들은 일부러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고 확성기로 소음을 내며 혼란을 조성했다. 시민들이 놀라 술렁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봉사단과 경찰, 그리고 시민 자원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지훈은 동료 소방관들과 함께 불길을 순식간에 잡았고 서연은 당황하는 사람들을 질서 있게 대피시켰다. 미나는 현장을 살피며 태호의 그림자를 찾았다. 그리고 결국 인파 속에서 나칙은 얼굴을 발견했다. 검은 코트를 걸친 태호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나타났다. 결국 끝을 보러 왔군요. 미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태호는 주머니에서 쇠파이프를 꺼내들며 으르렁거렸다. 오늘은 네가 무너지는 날이다. 순간 두 사람의 대결이 시작됐다. 좁은 도로 위에서 파이프와 맨손이 부딪히며 쇳소리가 울렸다. 미나는 수십 년의 훈련으로 단련된 동작으로 태호의 공격을 받아내며 방역했다. 의학 태호가 밀려나며 파이프를 떨어뜨렸다. 그러나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주변 잔당들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서연이 재빨리 달려와 미나의 곁에 섰다. 저 혼자가 아닙니다. 장군님, 지훈도 뒤에서 합류했다. 우리 모두 함께입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섰다. 봉사단의 정신이 그 자리에 집약된 듯한 순간이었다. 싸움은 치열했지만 결국 판세는 봉사단과 시민들에게 기울었다. 자원자들이 힘을 합쳐 잔당들을 막아섰고 경찰이 뒤이어 포위망을 좁혔다. 태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쳤지만 미나가 단호하게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이제 끝이다, 장태호. 태호의 눈빛은 분노로 타올랐지만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었다. 경찰이 달려와 수갑을 채웠다. 시민들은 박수를 터뜨렸고 곳곳에서 환호가 울려 퍼졌다. 행사가 끝난 뒤 언론은 다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봉사단과 시민, 함께 어둠을 이겨내다. 미나는 인터뷰에서 차분히 말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누군가를 돕는 선택을 한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들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 이제 당신의 뜻이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서연은 군번줄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이건 한 사람의 이름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앞으로도 이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봉사단은 처음으로 정식 창립 총회를 열었다. 작은 강당이었지만 분위기는 뜨거웠다. 시민, 군인, 소방관, 학생, 회사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미나는 단상에서 선언문을 낭독했다. 우리는 오늘 오병수 봉사단을 공식적으로 창립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 작은 선행으로 세상을 밝히는 일, 그리고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는 오래도록 멈추지 않았다. 총회가 끝난 뒤 미나는 홀로 강당에 남았다. 창밖에는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내 손바닥에 올렸다. 병수 선생님, 이제 당신의 이름은 우리 모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켜낸 생명으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입게는 미소가 번졌다. 서연과 지훈이 다가와 함께 군번줄을 잡았다. 세 사람의 손이 겹쳐졌다. 이건 이제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그 순간 강당의 불빛은 세 사람을 따스하게 비췄다. 오병수라는 이름은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질 세대들의 삶 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었다.